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더 적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좋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일하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의 내비게이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 저자 우진, 출판사는 5월 9일입니다. 그저 좌회전, 우회전을 외치는 기계적인 소리가 아닌 배움과 경험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다가온 책이에요. 이 책의 주제는 개인의 성장이다. 조금 먼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선배로서 지금껏 경험하고 느껴온 바를 이제 막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젊은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파트 1에서는 일과 직장에 대해, 파트 2에서는 투자와 경영, 파트 3 인생과 식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 일과 직장 편에서는 태도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직장 생활을 망치는 4가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배제해야 할 한 가지 상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바로 일할 가치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일할 가치가 없는 회사라는 건 아부를 잘하는 직원들만 좋아하고 승진을 시킬 때도 성과보다는 친분을 더 많이 보는 경우. 안타깝지만 이런 회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상관없겠지만 전문 지식이 전혀 없이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제대로 배우려는 노력 없이 그저 부하 직원들의 아부와 아첨만 즐기는 상사. 그러한 회사는 조만간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할 것이며 결국에는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회사는 반드시 멀리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금 위와 같은 상황의 회사라면 제대로 된 일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배울 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 역량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직장은 나의 생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결국은 나의 역량을 넓히고 내가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먼저는 회사가 그러한 기회와 비전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것은 깔끔하게 걸러내고요. 본론으로 들어와 책에서 말하는 직장 생활 백서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맡겨진 일을 그저 생계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일을 통해 나의 생계를 이어가고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예로 들자면 자신의 의술을 연마하고 환자들을 치료해서 명의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에서도 아래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전문 지식을 쌓고 업무와 동향을 파악하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일 안에서 일어나는 소통이나 회의, 관계 구축, 업무 분배 등의 행위의 목적이 전문적인 일하기의 목표 달성에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일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의 직업의 발전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덜 받고 일을 대충 마무리 짓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전문적인 태도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동료들도 같은 방식과 태도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사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생각하기. 그런 말들 들어보고 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난 받는 월급만큼만 일할 거야. 내지는 나를 대우해주는 만큼만 어느 선까지만 정성을 다하겠어.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그저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개인에겐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론 직업의 유동성이 더욱 잦아진 시대에 자신에게 맞는 비전의 일을 찾기까지는 여러 회사나 알바 등등을 전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살짝 가벼운 마인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못 본 채 지나칠 수 있고, 동료들과도 굳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죠. 비록 지금 있는 곳이 더 나은 곳을 위한 발판에 불과하더라도 주인의식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월급은 남을지언정 더욱 소중한 기회들과 관계, 그리고 나의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그건 자신에게 가장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중책을 맡게 될 일이 멀어질 수도 있으니 나를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겸손한 마음과 소통하는 열린 마음 갖기. 겸손한 마음의 중요성은 회사 안에서만 강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는 항상 겸손의 태도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겸손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물론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다각도로 문제를 생각해 보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겸손의 마음을 유치하다, 흥칫뿡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의견이나 또는 말을 건네는데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하고 화를 내는 상황이요. 정말 아찔하고 암담하죠. 소통의 벽이 생기는 건 관계의 단절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결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마음가짐. 간혹 일을 하다 보면요, 혼자 다 지고 일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안타깝기도 한데 결정적으론 저의 일이 막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내가 옳아서라는 꼰대적인 마인드를 가진 상사님 피곤해요. 도 있겠지만 일을 빨리 완성하려는 욕심에 혼자 서둘러 끝내버린다든지, 또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올까 봐 두려운 경우, 그러한 등등 모든 일이 언젠가는 서로 부서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팀워크가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일을 할 때는 서로 소통하며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혹사하고 또 수습하는 데 애를 쓰게 되는 대신에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 기억해요, 우리. 파트 2, 투자와 경영. 네, 여기에서는요, 돈과 투자 등에 대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돈은 벌어서 생기는 것이지 아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부분의 결론은요, 시간을 연장하여 일을 하거나 두 배로 일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배밖에는 소득을 더 늘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 아껴서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저는 현재 그렇습니다만 고정소득 외 수입을 늘 고민해 보는데도 딱히 저에게 맞는 방법이나 길이 아직까지는 확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유튜브만 열면 정말 여러 길이 펼쳐져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모두 저에게 맞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 게 많더라고요. 책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너무 뻔한 말 같은가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 누군가가 저자분께 그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미래에는
영어와 컴퓨터 기술만 있으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는 웃으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물어보라고 말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았으나 요즘은 통번역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영어를 잘 못해도 자료를 보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은 머지않아 운전기술만큼이나 흔한 기술이 될 것이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장차 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큰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창업을 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든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인생은 한결 수월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를 봤거든요.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물며 그냥 길에 피는 그런 들꽃에게도 그 들꽃만의 색깔과 향과 그런 멋스러움과 매력을 주시는데 하물며 사람은 그런 게 없겠어요? 다른 이들이 대체할 수 없는 나 또는 당신만이 가진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걸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파트 3. 인생과 식견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사소한 습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있는 이야기래요. 수박과 참깨라는 이런 말이 약간 속담, 약간 우화 이런 식으로 있나 봐요. 당신은 수박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참깨 같은 사람인가요? 수박과 참깨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 중에 하나죠. 하지만 삶의 습관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수박의 무게는 참깨의 2만 배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참깨를 아무리 주머니에 많이 주워 담아도 수박의 무게를 따라잡기는 힘이 들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참깨를 줍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볼게요. 공짜 물건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10분 이상 걷는다. 이거는 건강상 좋기도 하죠. 포인트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메신저만 쳐다본다. 부수입을 얻기 위해 출근해서 몰래 다른 일을 한다. 몇 분 더 할인받으려고 두세 시간씩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여러 가게를 찾아다닌다. 이게 뭐냐면 돈에 대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추구하는 그 수준 자체가 낮아지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비단 이런 부분은 수입이 많고 적고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는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참깨 주우러 다니느라 정작 수박을 놓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습관이 고착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가치가 낮은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정말로 창의력을 요구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이게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회사나 기업 등 마찬가지일 거예요. 책 속의 이야기를 소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눈에는 수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온통 참깨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쉽게 보이는 참깨를 줍느라 수박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쳐버린다. 수박을 줍기 위해서는 남다른 안목과 사고방식 외에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 수박은 운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갈고 닦은 재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갈고 닦은 재능. 그러니 우리도 직장에서 참깨만한 작은 이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박을 줍는 능력을 키워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한 단계 격상되면 영향력, 기여도, 직책 등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세상에는 수박을 줍는 사람보다 참깨를 줍는 사람이 훨씬 많으므로 만약 수박을 줍기로 결심했다면 고독함도 감수해야 한다. 혹여나 이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사람들은 참깨를 보면 몰려갈 테니 말이다. 그렇게 수박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남아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 열심히 답이 아닐 때 읽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음 회사 생활도 좀 이렇게 오래 해왔지만 약간 이렇게 보는 방식이나 보는 틀, 약간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하는 순간순간 조금 갈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올 때마다 여기에서 받았던 그런 감동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조언들이 생각이 나서 '맞아. 나는 아직 성장 중이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 하면서 정작 다른 것이 아닌 나의 역량을 넓히는 것, 그리고 어 또 책에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보다 보면 음 나에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내가 더 돋보이게 되는 나만의 장점, 나만의 재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정말 잘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찾게 되면은 기술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연마하듯이 계속 오랫동안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더 룰이라는 책도 소개를 해 드렸고 했는데, 그러한 그 책 속에서도 보면요. 한 번에 단번에 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운으로 이렇게 막 갑자기 상승돼서 뭐 나의 이런 뭐 생활 판도가 달라진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나만의 색깔,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꾸준히 연마했을 때 언젠가는 그것들이 어 정말 나를 빛내줄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내가 잊지 않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갈고 닦는다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좀 약간 동일한 키워드가 좀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박과 참깨 부분에서도 정작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자 아주 작은 그런 참깨들, 이런 주변적인 영향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나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정말 그렇게 나의 특별한 능력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나의 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밝혀져만 있다면 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잘 성장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오히려 정말 저는 계속해서 어 이렇게 책이 주는 긍정의 힘과 이런 에너지로 제가 더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출판사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양의, 아주 좋고 탄탄한 영양의 책으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